형충 여명 사주 운명의 특징 변화를 사주명조 풀이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날개가 없어요. 그냥 바닥을 치는데 사람들이 이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면은 이 바닥을 칠 때요. 또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바닥 쳤으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러지만 실제로 이 하늘의 끝도 없듯이 바닥의 끝도 없어요. 이게 지하 100층이 내려가든 50층이 내려가든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장기간 허우적거릴 때는 진짜 하늘도 끝이 없지만 지하 세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는 그냥 결과 놓고 보고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또 재기하고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아 너 바닥 쳤으니까 올라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 바닥의 끝도 없습니다. 예. 사주풀이 이제 통변이라고 하죠. 이거를 통변을 할 때는 지장간의 활용은 대운은 누구한테나 10년 주기로 누구한테나 오는 운이죠. 10년 주기로 맞죠? 예, 10년 주기로 오는 건데 그 합과 그다음에 이 충작용을 통해서 그죠? 충작용을 통해서 평소에는 일간이 나죠. 이 존재 가치가 좀 미비하고 부족하고 쓰임새, 활용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잘 부르지 않고 내가 이제 고전할 수 있죠. 예, 고전할 수 있지만 대운 세운이 좋고 내가 또 미리 대비해두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 그죠? 한방 터트리고 쭉 올라가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또 하는 게 인생살이고 우주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지지에서 발동을 합니다. 예, 지지에서. 따라서 지장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기회는 살아보니까 빵빠레를 울리면서 절대 오지 않아요. 조용히 왔다가 획 하고 갑니다. 대부분의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정신세계고요. 지지는 물질세계고요. 그 다음에 지지장간,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지장간에 있는 지장간은 오장육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근한다 그러죠. 통근. 예. 이 통근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뿌리. 이 뿌리가 이 근, 그죠? 이 통근. 예. 이게 또 노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스크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가 잘 안 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악필은 아닙니다, 제가. 예. 아무튼 이 근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투출됐다는 얘기예요. 투간됐다고도 하죠. 투간. 예. 투간이 더 이제 일지를 중심으로 근첩해가지고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오행이 천간에 통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근첩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월주에서 봤을 때 정미 월주다. 그러면은 미토지장간에 정미다. 예를 들어서요. 정미다. 그러면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니까 잠깐 빨리 할게요. 정미다. 그러면은 이 미토지장간에 정을기, 기토가 암장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오양이 암장되어 있는데 이 정하고 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는 투간한 거죠. 예, 그 일주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월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개수일간이다 그러면은 이 개수일간에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는 이건 투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자년생이다. 그러면 이 자수 지장간에 두 개의 오행이 암장돼 있죠. 임하고 개수입니다. 그죠? 임하고 개수가 이렇게 암장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임하고 통했기 때문에, 수기운이 통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 입장에서는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근접한 건 아니잖아요.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바로 옆에 월주나 시주에 이렇게 있어서, 시주에 또 뭐, 기미, 그러면은 이거는 미기을점, 미토에, 정, 을, 기토, 이렇게 암장돼 있으니까 또 통근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아주 견실한 겁니다. 이거는 뿌리가 굉장히 견실하고, 여기 이 사주는 뿌리가 다 견실하네요. 이게 센 겁니다, 에너지가. 예. 뿌리가 만약에 이게 통하지 못했으면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천간에 둥둥 떠서 노출되어 있는 허수아비입니다. 에너지의 힘이 미약한 거죠. 약하죠.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예. 그 십신의 역할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천간은 뿌리도 없이 하늘에 떠 있으면, 견실하지 못하여 허수아비처럼 쓰임새, 용도, 그 세력이 왕하지 못한 거죠. 예,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그 세지 못한 거예요. 예, 세력이.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그 십신에 뭐 편제면 편제, 겁제면 겁제, 뭐 편관이면 편관, 이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대운을 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운을 만나서 사주원국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오행과 이 십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비견, 뭐 비겁이냐, 뭐 관성기운이냐, 재성기운이냐, 이런 십신 관계가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용신이면, 예, 일간을 생해주는 신이죠. 이 신자가 요게 이 신, 예, 신입니다. 그 다음에 희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보충해주고 용신을 생조해주는 게 또 희신이죠. 그 다음에 기신은 아시다시피 일간을 방해하고 일간이 꺼리는 신이죠. 예, 들어오면 안 되는 불리한 그게 또 기신입니다. 이걸 정확히 보셔야, 내 사주팔자에서 보셔야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이제 손재, 재물, 이제 그 손실이죠. 겁탈, 남에게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제송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송사 사건 등 안 좋은 사건, 사고 이런 게 발생하고, 유리하게, 예, 이게 이제 흉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하게, 길하게 작용하면 이제 재물, 직장, 연애운이 상승하는 좋은 시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충입니다. 이거 충입니다. 그래서 천간충.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극이죠. 극하는 거요. 극. 예. 그래서 천간충이라고 하는 거는 충이죠. 예, 충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서 발현되는 충이에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끼리,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 정신, 이게 충과 극이 발동되면서 분열, 파괴, 예, 디스트로이죠. 예, 파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일간 나와 충을 하면서 사주원국에서 일간을 방해하고요. 일간이 꺼리는 기신이면, 그죠? 이 일간 나와 충작용을 하는 그 오행이 목화토금수 말하는 거죠. 예, 목화토금수가 이게 오행입니다. 이 오행이 기신이면, 그죠? 사망, 사고, 질병, 수술, 이런 흉액이 따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천간의 극은 천간 중에서 해당하는 오행, 목화토금수를 이제 기운이 세서 제압을 할 수, 기운이 세면 제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행을 만나면서 충을 제외한 나머지 극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갑경충이요. 갑경충.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경금이 갑목을 극하는 거죠. 왜냐면 금금목 하잖아요. 그죠? 금금목을 하니까 요 갑경충만 기억하시면 이 금금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극하는 거고요. 을신충은 이제 그 신금이죠. 요거 신금이 이 신금이 이 을목을 극하는 거죠. 이거는 이 갑경충은 플러스죠. 예, 양양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죠. 그래서 이제 충을 치는 건데, 이것도 금금목이죠. 예, 금금목. 이렇게, 예, 극을 하는 겁니다. 병임충을 보면, 이제 임수가 병화를 보면 극을 하죠. 예, 수극화 하잖아요. 그죠? 물이 불을, 끄는 그런 형상이니, 병임충은 임수가 병화를 보면 극하는 거고요. 정계충은 뭐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정화를 보면은 극을 하죠. 요것도 이제 플러스, 요것도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개수는 이제 형상으로 이제 뭐 사주가 강하고 청하면 맑으면 구름도 될 수 있고, 그죠? 이거 막 그 장맛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약하고, 신약하고, 더 약한 건 뭐죠? 태약한 거죠? 극약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슬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화도 내가 신강하고 사주의 그 청탁, 맑으냐 탁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상청 중청이 상청 중청, 그러니까 이게 청화되는 거예요. 청 맑되는 거예요. 맑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강하고 그러면 이 정화는 맑으니까 별빛이 되는 거죠. 달. 그죠? 귀격으로. 예, 귀격으로 달이 되는 겁니다. 귀격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봐야지, 이걸 무조건 뭐,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시면 제대로 된 통변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신약하고, 탁하다. 맑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 같은 그런 사주가 있거든요. 예, 그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 사주원국을 보면서 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탁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달이 될 수가 없죠. 예, 그것은 정화는 이런 입장에서 신약하고,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풍전등화라고 하죠. 예, 바람 앞에 놓인 불. 촛불 같은 거. 약한 촛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의 정화가요. 예, 일간이, 그러니까 약하고 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가 이제 뿔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사방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궁녀들이 이렇게 밤에 들고 다녔던 거. 그런 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한 중등은 보통이잖아요. 중화. 사주의 청탁이 중화. 그러니까 이게 중등이라고 하죠. 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만약에 달빛이고 용광 넣으면 이 개수는 적은 수량의 물로 이렇게 극하는 게 미약해져. 아무튼, 이제 극을 합니다. 이게 또 물이라고. 예, 그래도. 그 다음에 무임충은 무토가 임수를 보면, 그죠? 이거 플러스죠. 무토태산이, 그죠? 무토태산이, 임수라는 큰, 예, 이것도, 임수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청하고 강하면은 큰 바닷물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밑이 뭐가 되겠습니까? 큰 강.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약해지면 연못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죠? 연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물이 썩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은 이렇게 흘러야지 썩질 않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이렇게 그 연못이 되는 수도 있고요. 완전히 핫하기다. 그리고 신약하다. 그러면은 웅덩이가 되는 거죠. 웅덩이. 예. 그러니까 이 쓰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예. 쓰임새가 없어지고 활용도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극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극작용을 하는 건데, 간목이 을목을 보면서, 예, 이거는 간목이고, 이거는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죠. 예, 을목이 아니라 이거 죄송합니다. 무토죠. 예, 무토. 이렇게 오타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예. 자, 간목이 플러스 무토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을기극은 을목이 기토를 보면서 또 이거 마이너스죠. 음이니까 목극 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토의 기운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나무다. 이렇게 화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병경극은 병화라는 태양이 경금을 보면서 이건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죠. 예, 금속 덩어리입니다. 또 바위도 됩니다. 이거는 바위도 되고 가공되지 않은 큰 금속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예, 쇳덩어리. 그래서 이게 병화가 경금을 보면서 화극금하죠. 예, 그다음에 정화가 신금. 이건 가공된 보석이죠. 예, 가공된 보석인데 이것도 토생금에서 이 무토에 탁 묻혀있는 사주팔자들은 이 신금일간이 쓰임새가 없죠. 예. 그래, 이거는 높이 떠서 이제 그 병화를 만나서 쫙 비춰줘야 그 자신이 귀격이 되면서, 여기 얘기한 그 귀격, 예, 귀격이 되면서 쓰임새 활용도 가치가 좋아져서 본인이 발복하는데, 이게 그 매금이 돼버리면, 예, 그 토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쓰임새가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 정화나 병화나 정화는 반갑지가 않아요. 정화는 얘가 예를 들어서 운에서 들어오는 정화가 이게 기운이 세다. 그러면은 이를 녹이잖아요. 얘를.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 들어온 이 정화는 신금에게는 신금 입장에서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이게 그 운은 불리하기 때문에 흉해지는 겁니다. 예. 기계극이라서 기토가 개수를 보면은 뭐예요? 토극수하죠? 예. 그, 기토도 습토인데, 기토는 습토입니다. 축축한 토인데, 예. 이 기토가 개수를 보면서 이제 토극수, 이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갑경증, 을시증, 병임증, 정계증, 무임증에서 그, 목화토금수의 그 오행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상 이제 그 일간을 기준으로 나로부터 7번째 지지와 충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오충이죠. 자수가, 자, 보겠습니다. 7번째라 그랬죠. 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축이며 진사오. 그죠? 오화를 만났죠. 그러면서 충을 때리는 겁니다. 충을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이죠. 예. 축토를 보면은 자축묘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토 기준에서 보면 자축, 축, 인묘, 진사, 오미. 미를 만나면 충미, 충을 때리는 거죠. 예, 충미, 충을 때리는. 그 다음에 묘는, 묘목은요, 묘, 진, 사, 오미, 신유. 유금이 되네요. 그죠? 예, 유금이 되니까 충을 때리고. 그 다음에 진토 입장에서는 진, 사, 오미, 신유, 술. 그죠? 예, 술토가 됩니다. 술토가. 그래서, 요렇게, 자충, 그 다음에 묘진, 이렇게 해서 이 충자격을 치는 그 지지충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그러니까 지금 요거 4개만 설명했는데 7번째에 있는 것들은 다 충자경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신으로부터 이제 지지가요. 7번째 지지를 만나면 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 하나 더 해볼게요. 해수가 있다. 그러면은 해수, 자축인묘, 진사. 그죠? 예. 사하를 보면은 이렇게 충을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형살은요, 먼저 그 삼형살의 그 종류와, 예, 삼형, 요 세 가지 삼형살의 종류와 그 살의 그 아주 불리함, 흉함, 요거를 격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삼형살은 사주에 이제 있으면요, 관제, 그죠? 관제, 그 다음에 구설여, 그 다음에 사기, 예, 사기, 그 다음에 뭐 재판, 송사하는 거, 예, 소송하는 거죠. 부도, 배신, 이런 거. 배신, 예, 이렇게 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궁합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는, 동업을 할 때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툴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은 바닷물 그 첼리길보다도 더 깊다고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궁합이라는 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업을 할 때도 서로 그 잘 맞냐. 아주 기초적인 거는 그 만세력 이렇게 해놓고 나의 용신이 뭔지, 예.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용신이 뭔지, 그것만 2개만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용신이 많은데 순대, 상대방은 그 용신이 만약에 그 나의 기신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덕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이별도 따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IMF 1997년이죠. 그때 IMF 때 이제 그 이렇게 부도가 나서 돈이 없고 그러면 부부간에 그때 이혼 엄청 많이 했죠. 예. 예, 돈의 시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별, 부부 갈등, 불화, 이혼, 이런 고통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살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마성 기운이 또 있어서 동분서주화를 해서 막 돈을 쪼주면서 막 바쁘게 막 이제 하면은 이제 교통사고 또 일어날 수 있죠. 그거로 인해서 크게 다치면 부상, 질병, 또 내가 또 밑에서 들이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벤치를 받았다. 그러면 손재가 일어나죠. 이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명은 인사신형이 있고요. 예, 인사신, 사명살. 그 다음에 축술미형이 있습니다. 축술미형. 그 다음에 그 물해지형. 예, 요게 아주 그 자수, 예, 그 해저축, 한겨울에 이 얼음이죠. 얼음이 묘목을 만났으니, 그죠? 예. 묘목을 만났으니 제대로 수생목을 못 해주죠. 그래서 요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토가 사주궁 이렇게 진진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진이 놓여 있는데 사주구성에서요. 이 진토가 들어있는 대세운이 왔을 때는 진진형에 묶이죠. 오화도 마찬가지고 유금도 마찬가지고 요 돼지 해도 마찬가지일까. 그래서 자형은 진진, 오, 유, 해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설명이 제가 했죠? 예, 지금 다 위에서 설명을 했죠? 예, 다시 한번 보면 간단히, 예, 관제, 사기, 구설, 송사, 손재, 부도, 배신. 네. 이래서 가정불화, 풍파가 생기고, 당연히 또 병도 생기죠. 병도 생깁니다. 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불화, 그 다음에 심해지면 이별수, 빠이빠이 하는 거죠. 예. 고통, 예, 요거를 내포하고 있고,
또 역마 때문에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막 돈을 쫓고 이리저리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쫓으면 더 도망가죠. 운이 좋을 때는 다가옵니다. 요게 요물입니다. 돈은 요 돈은 요물입니다. 필요악이죠. 필요악. 예. 내가 필요하면서도 악마입니다. 자, 교통사고로 부상, 질병, 손재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거 인사신형, 죽술미형. 그래서 이게 사주원국의 구성이 됐으면 이 살은 생각보다 이게 무서운 살입니다. 왜냐면 세 자루의 칼을 들고 세 개의 칼을 들고 휘두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배신하고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익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 송사를 걸고 그다음에 손재, 재물 손실을 따지고 수술 이런 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만약에 인사신 이렇게 형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렇게 꼭 요게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사가 놓일 수도 있고 예.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요. 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신 이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사주원국에 이렇게 설명살이 있으면 성격이 좀 포악하죠. 그리고 급합니다. 매사. 신중하지 못하고 경고망동을 합니다. 경고망동. 예, 그래서 본인의 고집, 아집이 굉장히 세요. 독불장군이죠. 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독화살이 됩니다. 그게 우주의 질서죠. 그래서 본인의 피해로 결국 와서 내 가슴에 꽂혀버립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뭐 남과 불화다툼으로 갈등, 다툼이 잦은 거죠. 그런데 사명살이 있는데 사주가 신강하고 상청중청 여기 나왔죠. 예. 그래서 맑아요. 사주가. 예, 사주가 맑으면 이 상청은 대한민국에서 한 5% 있나요? 예, 중청은 맥스 20% 안짝입니다. 예. 보통이 다 이건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면 하탁도 많고 중탁도 많습니다. 요것도 중탁도 한 15%, 하탁도 한 10%, 12%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주 발자예요. 그래서 청하면은 당연히 귀격이니까 권력을 잡고 신강해야 될 대신 신약하고 또 청하면은 또 그 효과 작용이 미약합니다. 남한테 존경스러움을 느끼고 남들이 봤을 때요. 존경심이 생기고 카리스마가 딱 보이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사명살이 있어도요. 근데 내가 신약하고 이 사주가 탁해, 혼탁해, 혼탁하면 상기 그 사건으로 완전히 틀려지죠. 남녀 이별, 송사, 옥살이를 할 수 있고 이 사명살이 놓이면 심해서 그 횡사도 할 수 있고요. 횡사도 할 수 있고 뭐 차에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인사신이 있는데 금금목 해버려서 금기운이 강해서요. 이런데 이제 금기운이 놓이는 거죠. 유금, 뭐 여기에 뭐 경신, 일주, 뭐 경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력이 세서 이게 금금목 해버리면은 상기한 이 기운들이 더 세집니다. 인사신에서는요. 인사신 삼행살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청하고 신강하면 오히려 권력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해서 긍정작용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흉액이 발생을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신충, 사신충, 인사충, 요런 것들은 이제 요게 이제 인신에서는 사화가 빠졌고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게 운에서 들어와서 인사신을 구충했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네.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형, 그죠? 예, 물해지형이라 해서 이거는 아주 건방진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예, 이게 결국 이제 본인 피해로 많이 옵니다. 예, 물해지형. 요게 자수하고 묘목이 맞잖아요. 이 한겨울에 꽁꽁 얼은 이 자수가 목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이게 형살로 그냥 묶여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진, 오호, 유유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사명 중에서 사명이 가장 세고요. 살 중에서요. 이 살 중에서 사명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살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이 상형, 자형이 벌세요.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명이 가장 세다 그랬는데, 사명은 인사신, 그죠? 인사신형, 축술미형이 있죠. 예, 요게 사명입니다. 요게 사명. 요게 세 개가 인사신, 축술미, 요 세 개가 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상형입니다. 요게 상형. 요게. 예. 서로 상태죠. 서로 형.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보면은, 자묘형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괴팍해요. 횡폭하다 그러죠. 아주 싸납죠. 그 다음에, 화해한,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기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얘를 무시한다 그랬죠. 아까 물해지형으로. 그래서 불쾌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형은 요게 자형이죠. 이게 스스로 자자죠. 예, 자형. 예, 자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요. 예, 동심이 박약하고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희종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치가 안 되니까 결실,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미약한 거죠. 예, 요게 자형입니다. 사실은 축술미형 이렇게 삼형살이 오는 대운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업무 스타일, 생활 습관을 이 단점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 필수죠. 예. 이 형하고 충은 여태 설명했지만 고통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으로도 옵니다. 경쟁을 또 유발하죠.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충은 서로 안 맞아서 미워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변화죠. 불리한 거죠.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예, 불리한 겁니다. 불리. 예. 그래서 안 좋습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오히려 또 서로 이게 자극제가 돼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충은 자오충, 그죠? 예,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사회충, 인신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7번째, 그죠? 7번째. 이 자를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묘를 기준으로 해서 진, 축, 사, 인, 요걸 기준으로 해서 7번째. 자, 사주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충이 있는 사주들입니다. 여명 먼저 보겠습니다. 아보, 병자, 을묘, 을유입니다. 이 을묘일주죠. 예, 을묘일주인데 사주원국에서 자오 지금 충하잖아요. 그죠? 을목일간 중심으로는 자수는 편인이고요. 오화는 식신이잖아요. 이 편인하고 식신이 충을 한 거죠. 그러면서 편인 도식이 되죠. 근데 여명한테는 식상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밀어내는 형국이죠. 월지형이잖아요. 월지의 형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자묘형, 그렇죠? 예. 자묘형, 요게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목에 비견하고, 또,
이 자수의 이제 편인이 월지 형충이 되는 거죠, 이게. 예. 형도 되고, 이제 좌오충도 되고, 좌오충도 되고, 묘유충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자유파는 또 이 형충파의 시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형충이 되는 거죠. 예, 월지형충이 되면서, 그죠? 월지형충이 되면서, 자식은 부모 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초년에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거나 별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을묘일주는요, 유금 편관이 또 있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는 거죠. 예, 묘유충이 되는 거예요. 묘유충이 되면서 또 일지가 형충이 되는 거죠. 묘유충으로 일지가. 예. 그래서 이 남편과 그죠, 여명이니까 부부라 다툼, 이 별거하는 사주죠. 이런 사주는 이렇게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거나 자식하고도 인연이 약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찍 유학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남편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피곤해집니다. 이런 여명이면 이제 그래서 궁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궁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묘목이, 그죠? 묘목이 오화를 보면서 묘파, 그죠? 예. 묘파가 생긴다 그랬죠? 예. 여기 보시면, 일지의 묘하고 연지의 오가 만나면서 묘파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는 이 삼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합을 방해해요. 예. 있죠? 예, 해묘미. 해묘미 삼합. 그 다음에 인호술. 그죠? 인호술. 잘 안 써지 좀 이해 좀 하세요. 인호술. 그 다음에 사이축. 아이고, 여기 좁아서요. 네. 사유축.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자진이죠. 요게 삼합이죠. 예. 이 삼합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유불급된 형상이죠. 그래서 월제에 있는 편인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묘파와 함께 자유파가 발현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요 자수가 끼어 있잖아요. 근데 묘유파하고 이 충이 이렇게 하면서 이 자수가 끼어 있는데 얘가 또 발동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묘형, 자유파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이게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파하고 자유파가 발현되면서 자유파는 이제 이 사주원국에서는요, 육친, 부모, 형제, 부부 사이 이게 이제 인연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뜻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음란색정 주세잡기에 빠져서 일간 명예를 훼손하고 망신살이 뻗치기 쉬운 팔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을묘일주는 을묘에 도화가 놓이죠. 예. 그래서 묘목하고 자수가 또 자묘형도 되죠. 그래서 아주 무례지형하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죠? 해자축이니까요. 예, 동지섣달에 이 자수가 그 묘목을 만났으니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수생목을 제대로 못 해주는 그 꽁꽁 얼은 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이제 그 꺼리는 탓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되면서 이제 이 자묘형이 사주왕국에 놓인 사람들은 이런 자존심도 강하고 무례지형한 이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주는요,
공부한 것을 써먹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제대로. 예, 실용성 있게 써먹는 사람들, 알차게 써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마기운이 이제 또 이 이렇게 또 발동을 시키죠. 동하면 이게 그 동분서주를 하죠. 막 여리저리. 그런데 성패다단해집니다. 이제 그 매사 결과 결실이 약해요. 그래서 이 성취를 잘 못해요. 이게 자묘용의 특성입니다. 정답지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주를 보면은 저는 있는 대로 보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멘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페셔널 멘토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결과 나오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묘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심각한 사람들도 이제 있고요. 예, 이런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유도하는 이런 본인이 듣고 싶은 걸 자꾸 유도하는 그런 언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세상만사 요지경이라는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참 세상만사 요지경이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을묘일주는 도화 잘 활용해서 이 경거망동하고 이 무례한 거를, 그죠? 예, 맞잖아요. 타인들이 보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써서 애교도 좀 부리고, 요 도화기를 발용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 단점인 이 무례지형, 이거를 잘 커버할 것을 추천합니다. 명조, 여명입니다. 예, 여명 명조를 보겠습니다. 을묘, 이모, 병신, 임진이죠. 천간에 임수는 양이잖아요. 그죠? 예, 임수는 양이고, 여태 설명했습니다. 병화도 양이죠. 양양의 수화가 만난 형상이죠. 물과 불의 충돌이죠. 예. 그래서 병신일주에서 병임충은 임수가 병화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일간 나를 두고 월간과 시간의 편간이 병화 나를 극하니, 그죠? 이게 다 수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인 내가 아주 벅차죠. 그렇지만 병화는 정화, 이렇게 내가 신약해서 정화다. 이제 신약한 정화다. 정화도 센 거는 달도 되고, 귀격이면요. 그 다음에 용광로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신약하다. 만약에 태약해서 내가 이 정화인데, 태약하고, 그리고, 중탁, 하탁까지도 안 가고, 중탁 정도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반딧불입니다. 반딧불. 아니면 풍전등화의 촛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냥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얼마나 임수가 이렇게, 예, 임수가 이렇게 해주고, 임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정인, 이런 것들이, 정인, 이런 글자가 약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하면, 여기서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하고 묘목에 갑하고 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이 남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출됐죠. 맞죠? 예. 예, 이제 투간된 거죠, 정확히. 그래서 이게 을목이 뿌리를 탁 내린 거죠. 그래서 아주 내가 현실한 거죠. 이 을목은 이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힘. 예. 만약에 을에면은 해수에 무토, 갑목, 임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갑목에 같은 목 기운이니까 이렇게 또 통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견실해지는 거죠. 예. 근데 통근을 못하면은 이제 습관이 안 되면서 세력이 그냥 허수아비라고 그랬죠. 그냥 둥둥 떠 있는 역할을 밖에 못한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면은 특히 돈의 시대 때 아주 치명적인 거죠. 예, 안 좋은 겁니다. 또 이 여명은요, 병화일간을 사이에 두고 월간 시간의 편간이 내가 극한하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큰 물과 불의 충돌이고 그 영향이 세잖아요. 나쁜 쪽으로. 과유불급으로 이제 그 편가는 또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여명인 주인공을 극하는 작용이 너무 세요. 세기 때문에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버겁고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임수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제 병화가 여기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두 개가 양옆으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임수가 편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토닥거려주면서 그죠? 예, 토닥거려주면서 병화일간 입장에서는요 임수 남편을 토닥거려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유리한. 왜냐면은 임수는 여명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자가 그죠? 예, 필요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남자 필요 없어. 그거는 또 사주팔자에 따라서 남자가 또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밀어내는 또 이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하게 돼서 임수의 세력이 왕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명암 관다 혼잡이라고 하죠. 예. 이제 관살이 이제 혼잡 이제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근이 안 되고 그러면은 좀 덜한데 통근까지 됐잖아요. 아까 그죠? 예. 그래서 통근까지 됐기 때문에 얘가 임수가 뿌리를 확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셉니다. 예. 12운성으로 봐도요. 12운성으로 봐도 임오는요. 제왕에 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월주예요. 그 다음에 시주의 임진 이것도 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대 권록 재앙은 에너지가 센 거잖아요. 재앙이 피크지만요. 그래서 아주 남편하고 해로하기 어려운 사주가 됩니다. 에 이어서 형충 했고 파해를 하겠습니다.